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위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작가 헤르만 헤세에 관한 내용은 수레바퀴 아래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27년에 발표된 황야의 일위는 작가 헤르만 헤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집필된 작품입니다. 보통 나이의 앞자리수가 바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헤르만 헤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0세에 접어든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과 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찰을 하고 있죠.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이 그러하듯이 이 소설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성장이라는 작가 평생의 주제에 맞닿아 있는 소설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 속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리 할러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헤르미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연인인 파블로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수기의 형태로 읽게 되는 관찰자 나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하리 할러, 일명 황야의 일이라고 불리던 한 남자의 수기를 나라는 인물이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나는 자신이 하숙을 하고 있는 한 하숙집에 방을 구하러 온 40대 후반의 남자를 알게 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주인공 하리 할러였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에게 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관찰을 하고 나중에는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리 할러는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져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가 머무는 동안 썼던 수기를 나에게 남겼을 뿐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하리 할러는 이혼을 한 후 어느 도시의 한 다락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술을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거리로 나서죠. 고독을 느끼며 거리를 걷던 그는 도시의 한 외진 곳의 돌담에서 이전에는 못 보던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의 위에는 마치 고장난 네온사인처럼 글자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하는데 마술극장, 아무나 입장할 수 없음이라는 문장이었죠. 할러는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았고 다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고 시장통으로 나와서는 한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길을 걷던 그는 좁은 골목에서 한 남자가 막대기에 플래카드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따라가 플래카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까 좁은 문 위에 써있던 문장이 쓰여 있었고 그 남자로부터 한 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책은 황야의 이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황야의 이론에서 말하는 황야의 일이란 한 인간에게 있는 다양한 본성과 모습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인격입니다. 기성질서를 거부하는 특성을 갖는 황야의 일위는 자유로운 대신에 기존 체제로부터 고립되는 존재죠. 그리고 황야의 일위는 이른바 자살자인데 실제 자살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해체에 있다고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황야의 일위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책을 읽게 된 할러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 했고 자신에게 그 책을 건네준 그 남자를 찾아 나서는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그는 할러에게 검은 독수리의 가보라고 하죠. 도서관에 들른 할러는 예전에 안면이 있던 한 젊은 교수와 마주치고 교수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교수의 집에는 괴테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틀에 박힌 그 그림에 할러는 불쾌감을 느끼고 교수 부부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그림을 혹평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그림은 교수의 부인이 그린 것이었고 난처해진 할러는 급히 교수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집을 나서죠. 괴로워하며 방황하던 그는 우연히 검은 독수리라는 이름의 클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름 모를 한 소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할러와 그 소녀는 대화가 잘 통했고 할러는 아까 있었던 교수 집에서의 에피소드를 털어놓죠. 그녀는 할러를 위로하고 친근해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약속을 잡은 후 헤어지고 할러는 소녀의 도움으로 그날 밤을 클럽의 한 방에서 보냅니다. 며칠 후 할러는 한 식당에서 그 소녀를 다시 만나고 그는 그 소녀가 자신의 옛 친구 헤르만을 닮았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녀의 이름이 헤르미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헤르미네에게 황야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지죠. 헤르미네는 할러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발랑스라는 호텔의 댄스 파티에 데려가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녀를 소개시켜줍니다. 한편 헤르미네는 많은 남자들과 춤을 추었고 연주자 중 하나인 파블로란 남자와 무척 친해 보여 할러는 괜한 질투심마저 느낍니다.
그날 이후 할러는 파블로와 자주 만나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르미네가 소개해준 마리아와는 연인 사이가 되죠. 사실 헤르미네와 마리아 모두 유흥가의 연인들로 부유한 애인들을 거느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할러는 헤르미네와 마리아 그리고 파블로와 관계를 이어나가며 그동안 생전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도시의 축제인 가장 무도회가 열리고 할러도 거기에 참석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마술극장에 오라는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마술극장으로 가기 전에 남장을 한 헤르미네를 만나고 거기서 파블로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마침내 마술극장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할러는 특수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자아를 비춰보고 극장 안에 있는 여러 문으로 들어가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나치의 헤르미네와 파블로가 있었고 질투가 극에 달한 할러는 헤르미네를 칼로 찔러버리죠. 그런 그의 앞에 모차르트가 나타나 그를 비난하고 할러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와중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가 아니라 파블로임을 깨닫습니다. 파블로는 할러에게 그가 자신의 마술극장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할러가 현실과 혼동해 가상의 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하죠. 할러는 그의 말을 듣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야의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60년대 미국의 젊은 세대와 히피족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황야의 일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황야의 일이라는 표현은 외롭게 떠드는 방랑자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소설에서는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하리 할러는 우연히 얻게 된 황야의 일이론이라는 수책자를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시민적인 자아와 이에 반하는 황야의 일위로 구분합니다.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몰두하는 존재가 바로 황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성과 속박과 시민성을 떨쳐버리고 광인이 되라는 영혼과 공상의 풍요롭고 규범없는 세계에 몰두하라는 요구를 나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기성질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당시 청년들에게 이 작품은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황야의 일해가 필연적으로 겸하게 되는 자살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살자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해방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삶에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을 보며 자기 자신을 바치고 내던지고 지워버리고 시원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살자로서의 특징이 황야의 일이라는 존재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성질서에 반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자체에서 벗어난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황야의 일위가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작품의 황야의 일위는 작가 헤르만 헤세 자신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을 대하는 철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백미는 후반부에 주인공 하리 할러가 파블로의 초대를 받고 마술극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이 작품을 집필하던 당시에 생각하던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가는 황야의 일위로서 기성질서나 세상에 대해 격렬하게 투쟁하는 태도보다는 관조하는 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러는 마지막 체험에서 파블로와 헤르미네가 나체 상태로 갇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질투심에 못 이겨 칼로 헤르미네를 찌르고 말죠. 이로 인해 그는 재판정에 서게 되고 그를 인도한 모차르트, 즉 파블로는 할러가 정신을 차리고 웃음을 배워야 한다고 깨우쳐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비장함이나 살인은 끝내야 하네.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나. 자네는 살아야 하고 웃음을 배워야 하네.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가벼운 태도로 관조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외적인 투쟁의 필요성보다는 인간의 내적 성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고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인공인 하리 할러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속 현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리 할러의 이니셜 HH가 헤르만 헤세와 일치하는 것이 그 증거죠. 작가로서 완숙기를 맞이하고 있던 헤르만 헤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고 이전에 자신이 세상과 삶을 무겁게 대했다면
앞으로는 관조하는 자세로 대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블로의 일침에 깨우침을 얻은 할러의 생각은 단순히 작중 인물의 톡백으로 느껴지진 않죠. 언젠가는 장기말 놀이를 더 잘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웃음을 배우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헤르미네와 파블로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가 알을 깨고 나오는 새에 대한 쪽지를 읽고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미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 그 장면에서 작가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을 새가 알을 깨고 나와서 비상하는 것에 비유하죠. 그런데 알 속에 어린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의 부리로 껍질을 두드려야 하기도 하지만 어미 새가 부리로 깨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는데 어미 새와 아기 새가 함께 알껍질을 깨야 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미죠. 헤르만 헤세는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에서 한 인간의 각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 나르시스와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 유리알 유이의 요제프 등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줄딱동시를 해주는 조력자들을 만납니다. 이 작품에서 하리알러가 황야의 1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에서도 줄딱동시가 이루어지죠. 그가 우연히 손에 넣게 된 소책자 황야의 1위론을 읽고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 못지않게 그의 각성과 성장을 도와준 이들이 있으니 바로 헤르미네와 파블로가 그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리알러가 다른 작품들의 주인공에 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다른 주인공들에게는 조력자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형태였다면 하리알러만큼은 스스로 그들을 찾아간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다른 주인공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각성과 성장이 시작되는 반면에 중년이 되는 할러는 다소 늦게 시작된 것이 차이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자면 인간의 성장은 나이나 시기에 관계없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조력자를 찾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까지 황야의 1위 쭈쭈였습니다. 감사합니다.